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시작 좀 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거래소 코스닥 혼조세를 보여줬는데 그 혼조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암울하시죠. 뭐 코스닥이 거의 뭐 1.4%, 1.39% 하락하다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월요일 첫날부터 조금 우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측면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코스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그리고 거래소는 상승했는데, 먼저 잘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3월 달 저점 찍고 중기적인 추세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지켜져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하락한 만큼 추세를 살짝 이탈했다라는 게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상반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국 중기적인 추세 흐름에 있어서 거래소, 코스닥 다 추세를 깨고 내려갔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켜주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살짝 하락했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이제 내일부터의 그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만 유별나게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코로나라는 문제를 한번 보면 유럽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3월 달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가지고 팬데믹이 됐을 때 그때 숫자보다 지금 숫자가 2배, 3배 이상 많은 게 현실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요인이냐고 그랬을 땐 아니다. 왜? 일단 영국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내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접종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줬고요. 또 파이자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겠다라고 하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대감들이 결국 코로나가 아무리 발생을 하더라도 무시해버리는 게 지금 흐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코스닥이 유별나게 하락한 이유는 코로나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 관리국 지정하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오늘 관련돼서 결국 히토류 관련된 들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문제. 왜냐하면 이 시행일이 언제예요?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그러면 왜 굳이 12월 1일로 발효일을 잡았느냐? 결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겠다라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바이든이 우세하잖아요. 그럼 바이든이 됐을 때 좀 더 친중적인 바이든한테 한번 먼저 경고를 보낸 거예요. 니네 빨리 너가 됐을 때 우리하고 관계를 잘 가져. 그렇지 않으면 너네도 수출 관리국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던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그래? 한번 붙자 이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될 때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미중 간의 갈등은 아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결국 3억 대주주 이게 수급을 엉클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수급 주체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이런 수급 주체들이 이 3억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결국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계속해서 팔면서 시장이 못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미증시는 분위기 잘 잡고 지금 상승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을까요? 결국 미국 증시에 가고 있는 모양새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결국 대선 전까지는 우리 상승 쪽으로 방향 잡을 거야 라는 이 투심이 강하다라는 거죠. 안 죽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내일까지 하원에서는 니네 답 줘. 그러면은 대선 전에 부양책이 해결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선 전에 부양책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대선 전에 부양책이 안 됐을 때 결국 그 대선 주자들은 주판 두드릴 것 같아요. 이전에 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결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선 후로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은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부양책을 확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 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그 반대의 입장을 보여주냐면, 민주당이 2조 4천억 더 많이 부양책을 이야기했는데 공화당은 왜 막냐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어찌 보면 표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입맛에 맞게 부양책을 늘려주면 민주당 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선 반대하는 겁니다. 공화당도 부양책 많이 쓰면 좋죠. 오히려 트럼프는 그걸 원해요. 헌데 그들이 쓰고자 하는 부양책이 그들의 표밭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선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선 이후에 오히려 이 부양책은 더 빠르게 해결될 거야.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왜? 지금 미국 국민 대부분들이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연체 상태인데 그것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해 놨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소비도 깨지고 국민들도 전부 집 잃어버리면서 나라가 말세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부양책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양책 카드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를 언제든지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견조하게 가고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오늘의 상승을 이어가. 근데 코스닥은 계속 좀 빌빌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일단 형님인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동생은 뒤에서 수급 주체들이 일단 팔 거 팔면서 못 올라가고 조정 주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또 매물을 소화하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하락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일단 미증시하고 거래소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도 조금은 늦지만 하루 이틀 늦더라도 결국은 상승하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일단 거래소, 그다음에 미증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종목별 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은 다 하락합니다. 반대로 막 오늘은 금융주, 편의점주, 또 여행주, 건설주까지 움직여요. 이거 왜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느냐? 결국 수급 주체들, 즉 주도주들은 그동안 어떻게 돼요? 많이 사면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많이 사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거 물량을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 정리를 해야지 11월 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 밑에서부터 산 사람들은 2배, 3배 수익이야. 그럼 현 시점에서 차익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많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계단식으로 내려가죠. 반등 줄 때 비중 축소가 정답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군들 보면 결국은 지금 시장은 틈새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9월부터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제발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조심하자.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왜? 대부분 주도주 갖고 있고 다 그걸
품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좌는 갈수록 마이너스가 늘어난다라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11월 달 변동성이 진짜 나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20% 손실이지만 만약에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내 종목이 하락했다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락해요? 또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눈물을 머금고 비중을 줄이든지 손절을 하고 좀 방향, 포트를 바꿔야죠. 인버스를 사든 아니 현금을 갖고 있다가 팡팡 빠진 다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단타를 하든 그런 식으로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은 주도주는 몰락하고 있고 오히려 소외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 종목 우리가 좀 하나하나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먼저 오늘 뭐 금융주들 많이들 움직여줬는데 먼저 한번 KB증권 한번 볼까요? KB증권 먼저 좀 한번 보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 자, 우리 KB금융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차트 예쁘게 어찌 보면은 이 한 달 반 동안 아주 징그럽게 힘들었어요. 그죠? 징그럽게 힘들었다가 지금 방향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그럼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 얘네들도 일정 부분 고점 만들면 다시 또 되돌림 나옵니다. 소외주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잠시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 41,500원 이 고점 나오면 아마 42,000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신한지주를 한번 볼까요? 신한지주 한번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신한지주. 자, 아이고 얘는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팅팅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얘는 제가 봤을 때 이 60일 이평선까지는 일단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KB금융하고 얘하고는 또 좀 상반된 모습 보여줍니다. 얘는 오히려 역별, 아까 KB금융은 정별 이러한 흐름 보여주는데 얘는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강한 놈이라면 그냥 내일 바로 60일 이평선까지 올라가고요. 아니면 또 이러한 조정이 나오고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냐 하면 이 장대 양봉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오늘 종가를 지켜주게 되면 오히려 한 2, 3일 안에 강한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이 중간가까지 회복해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일주일, 2주일이면 60일 이평선까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시초가까지 내려오면 1차적으로 이 고점 여기가 1차가 되고요. 그 다음 2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이렇게 종가에서 완벽하게 하루 이틀 십자형 캔들 나오면서 방향 잡아준 다음에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값.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거의 일주일 이상을 거의 중간값 정도를 지켜주고서 오늘 한번 좀 강하게 쏴줬죠. 결국 이러한 모양새가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십자형 캔들이 두 번 나오고 바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지 그것은 수급 주체의 움직임인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장대 양봉 두 번 나오면 한 번 더는 보통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종목도 하나 또 보면은 결국 이렇게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반란을 일으키듯이 오늘은 또 편의점주들이 또 제법 또 한번 올라가 줬습니다. 우리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이 종목 저점 만들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나 또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RSI하고 같이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종 잘 보시면은 이 주가가 보시면은 쭉 하락합니다. 주가가 쭉 하락했죠. 근데
RSI 보조 지표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RSI 보조 지표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즉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는 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상승할 거야.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주고 갭 떠서 한번 고점 만들어 버렸죠. 고점 만들고 정확하게 또 한번 조정 주고 다시 상승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승 종목은 결국 이 고점을 치고 간다 못 간다? 반드시 치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60일 이평선이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 20일, 5일, 10일 다 이제 치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뭐 1, 2주 공방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이 즉 예쁘다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단기로 보면 안 돼요. 그 대신 단기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GS 리테일 한번 볼까요? GS 리테일 한번 보면은 얘도 어찌 보면은 아까 그 종목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종목도 보시면은 장대양봉 이날 아까 BGF 리테일도 걔는 갭도 놓고 음봉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4일 조정, 얘도 4일 조정 줬는데 얘는 정확하게 여길 지켜줬죠. 예, 지켜주고 다시 오늘 고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고점 만들어내는 그럼 그 다음 목표가를 어디로 보느냐? 여기 있죠. 예, 37,950원. 즉 한 38,000원을 보고 이러한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갑니다. 왜?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 실어줬잖아요. 그리고 장대양봉 나오고 조정 줄 때 일정 부분 소화해주고 다시 오늘 거래 실어가지고 쏴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간다. 왜? 일단 주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막 5G 이런 종목이 아닌 어찌 보면 틈새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이들 종목 쪽으로 수급이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 올리겠다라는 게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모든 종목이든 시장이든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10%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돈이 많이 들어.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가를 11,000원 만들려면 이 10,000원짜리를 사서 11,000원 만드는 거하고 얘가 떨어져 가지고 5,000원이 돼요. 그러면 5,000원짜리를 5,500원 만드는 거 돈이 누가 더 덜 들어요? 5,000원짜리 5,500원 만드는 게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가면 조정이 반드시 나와요. 세력들은 계속해서 올려서 수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도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부분 올라가면 한번 죽여버려 가지고 단가 낮춰서 천천히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GS 리테일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연출되고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제일 강했던 종목은 한국가스공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면요. 네, 엄청 장대양봉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데 좀 조정도 필요한 자리가 됐어요. 왜? 심하게 올라갔으니까. 심하게 올라가고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조정이 나오거든요. 예,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왜 이러한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냐면 결국 주도주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도주들은 한번 제대로 시장에서 조정을 주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나 5G, 전기차 이러한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 관리가 이제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남은 10월 달 2주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으로 갈 거고요. 그러한 상승 이후에 11월 달 이후 대선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 좀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왜? 일단 지금 코스닥이 어렵게 보여지는 것은 결국 3억 내주주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해요?
짓누를 수 있고요. 또 내년 3월에 있는 공매도 이 문제도 수급 주체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택할 수 있는 것은 이 10월 달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해서 즐길 수는 있지만 11월 달 이후에 대해서는 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대비를 위해서는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현금이 최소한 30% 있으면 어떠한 하락장에서도 실패하지 않아요. 결국 이 30% 현금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죽더라도 신규 매수해서 수익을 내든 아니면 내가 물렸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자리 보면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 종목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일정 부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수익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만약에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월 달은 일단 보유 종목 집중하셔도 됩니다. 허나 대선 이후에 시장이 의외의 강한 상승 나오고 다우가 3만을 찍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은 분명히 한번 부러지게 돼 있고요. 미증시가 계속해서 잘 가고 신고가 나오잖아요. 지금 연준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살짝 언급했거든요. 그럼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큰 충격 올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일단 내일 증시 거래소가 상승하면 코스닥이 조금 눌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일단 10월 달 시장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가고 그러한 견조한 흐름 속에서 종목별 수익은 나온다. 다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아니라 이런 틈새 속에 있는 종목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만 우리가 명심하시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